안녕하세요.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관심 많으신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반감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 비트코인이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 팀에서 대체 자산을 담당하고 있는 김유민 연구원이 되게 상세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를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대체 자산을 담당하고 있는 김유민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실은 뭐 현물 ETF 되고 반감기 되고 특히 반감기 이번에 4월 20일에 지났잖아요. 되게 많이 오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가격이 좀 그저 그래요. 올해 비트코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고 또 반감기가 지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2023년에 비트코인은 150% 정도 올랐습니다. 2024년에도 저는 비트코인이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고 이제 기관의 자금 유입은 더욱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감기가 지났는데 일반적으로 반감기가 지나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 마지막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유동성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유민 연구원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현물 ETF 유입, 유동성, 그리고 반감기를 얘기했는데 전 이걸 딱 듣다 보니까 유동성이 탁 귀에 박혀요. 유동성이 많이 유입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1분기 동안에는 120억 달러 정도가 현물 ETF로 유입이 됐는데 4월 들어서 지금 유출입이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어떤 근거로 그럼 5월, 6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유입이 많이 될 거라고 보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미국의 RIA라는 독립투자자문사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투자자들에게 자문을 하고 또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 RIA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규모도 매우 큰 편입니다. 이 RIA에서는 신규 ETF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 3개월간의 거래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이 그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기관들이 현물 ETF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또 미국 외 기관들에서도 비트코인 ETF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실사를 거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수요는 확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 이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주기만 한다면 기관의 자금 유입은 이전보다 더 본격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유민 연구원이 RIA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문하는 기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뭔가를 하고 싶으면 이 자문을 통해서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 기관은 어떤 새로운 자산이 들어왔을 때 3달 동안의 거래 데이터를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4월이 지나게 되면 3달이 지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모여졌을 거고 그러면 개인들이든 누구든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녹아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ETF에 대한 기대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반감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 반감기는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반감기가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고 옛날에도 그랬었다라는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반감기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반감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감기는 비트코인 세 글자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있는 블록을 생성할 때마다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반감기가 지나면 이 보상으로 받는 비트코인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4월 20일 반감기가 지났고 보상으로 받는 비트코인은 6.25개에서 3.125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비트코인 공급 증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전 3번의 반감기를 보았을 때 반감기 발생 후 1년 동안 수익률은 각각 7,462%, 258%, 559%씩 올랐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과거에 반감기가 3번 있었는데 반감기 이후에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잖아요. 좋은데 이것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겠는데 이번에는 반감기 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미 반감기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게 아니냐. 특히나 4월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특히 많이 올랐고 그 어떤 자산보다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선반영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몇몇 분들이 반감기 전 가격이 많이 올라왔었다 보니 비트코인의 반감기 영향이 선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이전의 패턴을 보았을 때도 반감기 전 1년 수익률을 보았을 때 각각 390%, 130%, 50%씩 올라왔었습니다. 세 번째 반감기 때는 코로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타 자산들도 같이 하락했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반감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1년 수익률은 130% 정도입니다. 현물 ETF 승인이 되면서 기관의 자금도 많이 유입이 되었고 또 그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률은 과도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이전 반감기를 보았을 때 반감기 발생 후 약 96일간의 기간 조정 후에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감기에서도 조정기는 약간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건 맞지만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반감기 전에 많이 올랐고 이번에 오른 게 이렇게 특히 과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감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 약 96일 정도 평균 조정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사이클에 들어오는 거다라는 이야기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물 ETF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반감기 얘기했으니까 이제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유동성이 올해 하반기에 많이 커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유동성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고 이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 또 미국 대선이 올해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바이든은 재선을 위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확대된다면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유동성이 확대되고 또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 정부가 유동성을 줄이거나 더 긴축을 강화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봤을 때 지금 이야기하는 이 유동성의 증가는 수량이 제한된 자산의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결국 비트코인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 세 가지 오른 이유가 현물 ETF, 그 다음에 반감기, 유동성이었는데 이 비트코인을 사시는 분도 있지만 이 비트코인하고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특히 저희가 이 내용을 리포트로 다 쓸 때 이 미국 주식을 다 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2023년에 비트코인은 약 153% 올랐습니다. 하지만 관련주는 그보다 훨씬 더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보다 비트코인 관련주가 더 크게 가격 변동성을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2024년에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대응하심이 어떤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관련주를 크게 거래소, 채굴기업, 그리고 투자기업으로 나누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련주가 작년에 더 많이 올랐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거래소, 채굴기업, 투자기업 세 개인데 그럼 거래소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우선 미국에 상장된 암호화폐 거래소는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만 주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빈후드보다는 비트코인 노출도가 훨씬 더 큽니다. 거래소는 주 수익원이 거래 수수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4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 수수료도 확대되고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물 ETF의 수탁 수수료에 관해서는 좀 그 수혜가 한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코인베이스는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현물 ETF 10개 중에 8개를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수탁사를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으로 다각화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탁 수수료의 수혜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2개 거래소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고 본다는 거죠. 두 번째 채굴기업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우선 채굴기업은 23년에 가장 많이 오른 관련주로 뽑을 수 있습니다. 또 3월부터는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기도 했고 반감기가 지나면서 채굴기업에게 있어 수익성 우려가 두각되었기 때문에 또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우선은 반감기가 지나면서 채굴 기업들은 살아남는 기업과 또 사라지는 기업으로 나눠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감기가 지나면서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비트코인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력 비용을 낮추고 또 채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인 능력이 대두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결국은 채굴 기업 중에서는 살아남을 애가 있고 죽을 애가 있는데 앞으로 반감기가 지나서 보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 능력이 좋은 회사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군요. 그러면 재정 능력이 어느 회사가 좋을까요? 채굴 기업 중에서? 네, 저는 채굴 기업 중에서는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채굴 비용 측면에서는 낮진 않지만 채굴량이 채굴 기업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편에 속합니다. 또 채굴량뿐만 아니라 현금 보유량도 높은 편이고 비트코인 보유 수로 보았을 때는 채굴 기업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고 또 상장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채굴량을 늘리거나 채굴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투자를 할 때 그런 여력이 충분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라톤 홀딩스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도 많이 가지고 있을 뿐더러 재정도 괜찮기 때문에 채굴 기업 중에 제일 괜찮다는 이야기로 제가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채굴 기업이 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거 한 종목만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 혹시 또 뭐 없을까요? 네, 다른 기업을 꼽아보자면 라이어 플랫폼스를 추천드립니다. 라이어 플랫폼스는 채굴량은 많지 않지만 전력 비용 등으로 채굴 효율성이 떨어질 때 채굴 기기를 가동하지 않고 남은 전력량을 다시 전력망에 되파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에 비해서는 채굴량이 낮은 수준이지만 현금 보유량은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 24년에 목표하는 해시레이트를 제시를 했는데 이도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채굴을 더 많이 하고 큰 회사는 아니지만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기업이 될 텐데 이 투자 기업이라는 건 결국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투자 기업 중에 어느 게 제일 괜찮아 보이세요? 네, 저 우선은 투자 기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가격과 가장 연동된 업종이기도 하고 또 기업의 투자 전략에 따라 상승기에는 더 큰 상승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있습니다. 편의상 투자 기업으로 분류를 했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메인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비트코인에 의해 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편의상 투자 기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상장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많지만 국가 차원에서 비교를 했을 때도 미국보다도 더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시가총액을 비트코인 보유 규모 대비해서 보았을 때는 현재 약 1.5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 또 비트코인 하락기에 봤을 때는 약 0.6배에서 7배 정도의 거래가 되어 왔습니다. 결국은 이 0.6배, 7배란 얘기는 뭐냐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갖고 있는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의 0.6배에서 7배라는 거고 2배란 얘기는 비트코인의 가격에 비해서 시가총액 2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이 안 좋을 때는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보다도 평가를 못 받고 장이 좋을 때는 갖고 있는 거의 2배를 평가를 받았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사이클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에서 형성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우선은 비트코인 24년 상승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더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력은 2배에서 3배 정도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채굴 기업, 거래소, 투자 기업 중에서 거래소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고 투자 기업하고 채굴 기업을 추천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하고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가 제일 괜찮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우리 한화투자증권의 이 MTS나 가보시면 김유민 연구원이 쓴 거의 100페이지에 가까운 리포트가 이미 있습니다. 그 리포트 내용을 읽어보시면 사실 제일 좋고요. 근데 리포트가 길다 보니까 다 못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따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들어보시고 야 이거 진짜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리포트를 꼭 읽어보시길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들어보시고 이런 거 좀 궁금해요. 또는 이런 건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가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